저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안쓰럽고 좀 생각하는 거를 몸이 못 따라가주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은평구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가 있습니다. 저희 새오름터는 하프웨이 하우스라는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프웨이 하우스는 중간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중간집인 저희 새오름터에 잠시 계시면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재활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지역사회에 가시거나 아니면 집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는 곳이 저희 새오름터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신 분들이 단기간 6개월 동안의 재활훈련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만족감을 느끼고 크나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오름터와 같은 이런 시설들을 우리는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립사회복귀시설입니다. 새오름터는 2005년 처음 설립되어 2006년과 2007년엔 24시간 365일 운영체계를 시작하였고 이후 하프웨이 하우스의 형태로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새오름터 선생님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증상관리,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훈련 등 다양한 사례 관리를 구성하는 회의는 밤늦도록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새오름터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새오름터와 같은 하프웨이 하우스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1980여 개의 정신보건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새오름터와 같은 하프웨이 하우스는 전국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에만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10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저희의 존재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시설의 실적 또는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저희같이 실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상태와 또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상선 질환 크게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 말 그대로 저근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상태라고 해요. 1점 더 해주시고요. 숨쉬기 힘들다 0.5점 더 해주시고요. 서울시립 은평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 새오름터의 회원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더 하기 편할까요, 여기가? 또한 음악교육은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고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시킵니다.
골목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봄이면 복사골은 소풍 나온 문안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 그리고 독서 교육은 새오름터 회원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사회 복귀 후 타인과의 대화 능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느낌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잘 한 주일 동안 계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오름터에서는 일주일에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5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사회기술훈련, 일상생활훈련, 직업전훈련, 정신건강교육,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오름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 회원의 독립생활 훈련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의료원 생각 말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새오름터 회원분들 또한 스트레스 상황들로 인해서 증상이 재발되어서 다시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이 스트레스만의 문제로 발병하거나 재발하는 것은 아닌데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번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오름터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조언해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댐에 비유하자면 댐이 붕괴되거나 물이 넘쳐 흐르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수문을 개방해서 댐의 붕괴 또는 넘침을 막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정신장애인 분들의 증상 악화로 인한 재발을 줄이고 재입원을 또 예방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당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당뇨약을 드시겠죠. 자, 그럼 혈압 다른 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약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었고 대부분 정신질환을 경험한 분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왜 아픈지 또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불편함 또 질환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물을 중단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재발과 재입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재발과 재입원은 회복에 대한 동기도 낮아지게 하고 자신감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질환과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정신질환의 원인들, 또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 또 내가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들, 또 내가 복용하게 되는 약의 효능, 하지만 약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 약을 먹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대처법 등 증상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기술 훈련이 어떤 거죠? 이 우리 프로그램 시간표에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계속 적혀 있어요.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나는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지 들어보고 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과하게 본인 주장만을 요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알려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해보도록 역할극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상황과 병원 외래 진료 시 주치의에게 본인의 증상과 생활, 본인과 관련된 말을 할 때에도 정신질환자는 특히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보기도 하고 부모가 되어보기도 하고 주치의가 되어보는 과정을 통해 본인에 대한 자기의 상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홈터에 입소한 회원이 2주에서 6개월 동안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세월홈터 퇴소 후 회원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 및 집으로 복귀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더욱 표현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죠. 정신질환은 사회적인 어떤 다양한 문제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취약한 사람이 외부 사람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내 안에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사실은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변에 보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웃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 사회가 도시화로 바뀌어지면서 되게 경제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또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가 왕따라든가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무관심은 또 우리들 되게 춥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과도한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 대처하는 거가 되게 취약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불안장애나 불면증 그리고 조현증 되게 요즘 자주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정신장애로 또는 어떤 그런 정신질환의 그 어려움으로 최근에는 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 기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2003년 어떤 정신장애인 등록 수를 보면 4만 명이 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5년 현재 기점에서 볼 때에 10만 명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정신질환이 심리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인지적인 손상 그것들이 현실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정신장애라고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질환을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신보건 현장에 있는 그런 대상자분들 그리고 저희 세월홈터에서 만나는 분들을 저와 똑같거든요. 비록 정신질환이라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그분들도 우리처럼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하고 싶은 그리고 더 즐겁게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본인이 이끌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신장애나 질환이나 이름표로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세월홈터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반자다. 세월홈터는 사랑이다. 세월홈터는 존중이다. 세월홈터는 쉼터다. 세월홈터는 행복이다. 세월홈터는 일상이다. 세월홈터는 인권을 실천하는 둥지다.